나이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제 나는 늙었어. 예전 같지 않네. 앞으로 더 힘들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일 뿐이다. 즉, 노년은 불행한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노년이란 쇠퇴하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삶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키케로의 지혜를 빌려 노년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노년은 불행한가?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노년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일 뿐이다. 젊음을 잃었다고 한탄하는가? 하지만 젊음은 영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무지한 자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춘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배운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정신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노년의 배움을 멈춘다면 그 순간부터 삶도 멈추는 것이다. 노년이 불행한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젊었을 때부터 덕을 쌓은 사람은 후회 없이 나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진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선한 말과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 노년의 평온함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말이다. 노년은 경험과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다.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세상에 남길 지혜를 전하라. 육체의 힘이 줄어들어도 정신의 힘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참된 역할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즐거움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감각적 쾌락은 줄어들 수 있지만 더 깊은 만족이 있다. 책을 읽고 예술을 즐기고 자연을 음미하라.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더 순수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노화는 자연의 일부다. 꽃이 피고 지듯 우리 삶도 흐름을 따른다. 중요한 건 거부가 아니라 받아들임이다. 예전처럼 살 필요 없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면 된다.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안다면 노년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2장. 노년이 활동을 제한하는가? 노년이 활동을 제한하는가? 어리석은 질문이다. 노년은 무력한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지혜를 다듬고 정신을 단련하는 최상의 시기다. 젊음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노년은 정신을 자랑한다. 젊었을 때는 몸을 움직이며 세상을 익혔다면 이제는 정신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한다.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아 있겠는가? 그것은 곧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다.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배움을 멈추지 마라. 첫째, 지혜를 나누어라. 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혜를 전하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와 성공, 기쁨과 슬픔이 쌓여 당신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는가? 젊은이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당신의 경험을 들려줘라. 그러나 기억하라. 훈계하지 마라. 내가 젊었을 때는 으로 시작하는 말은 누구도 듣지 않는다. 대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점을 배웠다고 말하라. 지혜를 강요하지 말고 나누어라. 그것이 노년이 가진 힘이다. 둘째, 정신을 단련하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는가? 그렇다면 정신을 단련하라. 독서를 하라. 책을 통해 새로운 사고를 접하고 당신의 지식을 더욱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글을 써라.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철학을 탐구하라. 삶의 의미를 곱씹고 행복과 윤리에 대해 고민하라. 정신적 활동을 멈추는 순간 늙음은 비로소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늙지 않는다. 셋째, 관계를 다듬어라. 젊었을 때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빴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무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할 때다.
가족에게 무조건 맞춰주지 마라. 당신이 다 맞춰주면 그들은 당연한 줄 알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라. 힘들 때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들도 사라지는 법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이다. 넷째, 사회에 기여하라.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라.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멘토가 되어라.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라.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손을 놓을 것인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노년의 기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사회에 주는 선물이다. 젊은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누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 다섯째, 자연과 함께하며 고요함을 받아들여라. 사람들은 젊을 때 자연을 외면한다. 일에 쫓기고 돈을 쫓고 인간관계에 휘둘리느라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새의 지저귐을 들을 시간이다. 자연은 말없이 지혜를 준다. 혼자 걸어라. 깊은 산책은 마음을 정화하고 생각을 명확하게 만든다. 자연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운 자가 진짜 외로운 법이다. 인간이 주는 위로보다 강한 것은 자연이 주는 평온이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답이 있다. 여섯째, 건강을 지켜라.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돈이 많아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다. 그러나 걷지 않으면 다리가 약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는다. 매일 일정 시간 몸을 움직여라. 유연함을 잃지 마라.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는다. 음식을 가려 먹어라. 입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 건강한 식사는 약보다 강한 치료제다.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멀리하라. 건강을 지키는 자만이 자유를 누린다. 삶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노년은 쇠퇴가 아니다. 그것은 완성의 시간이다. 젊음이 힘과 도전을 의미한다면 노년은 지혜와 완숙함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마라. 그것은 당신 자신을 버리는 행위다. 배우고 나누고 탐구하라. 그러면 당신은 늙지 않을 것이다. 3장. 노년은 즐거움을 빼앗는가? 노년이 되면 우리는 젊은 시절의 감각적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젊을 때는 맛있는 음식, 여행, 신체적인 활력 같은 외부의 자극에서 기쁨을 찾았다. 그러나 노년이 온다고 해서 삶에서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차원의 만족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린다. 첫째, 노년에는 감각적 쾌락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신적 즐거움은 더 커질 수 있다. 젊었을 땐 외부 자극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내면에서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다. 독서와 깊은 사고, 철학을 공부하며 삶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예술과 음악을 감상하거나 글을 쓰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 역시 노년의 기쁨이 된다. 예전엔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여유 속에서 가능해졌다. 둘째, 도덕적 즐거움은 노년에 더욱 빛을 발한다. 키케로는 덕을 쌓는 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선한 행동을 하고 타인을 돕고 지혜를 나누는 것에서 깊은 만족을 얻는다. 손자에게 좋은 가치를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 하나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를 통해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셋째, 노년에는 우정이 더욱 소중해진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으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친구들과의 시간이 값지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인생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노년이 되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오랜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넷째, 노년의 삶은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가 된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는 더 깊이 있는 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고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는 것은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든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강연을 듣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다섯째,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며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젊었을 때의 즐거움을 놓치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한적한 공원을 거닐며 자연을 감상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년이 오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풍요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감각적 쾌락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신적 만족, 도덕적 기쁨, 우정, 배움의 기쁨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빛날 것이다. 4장. 죽음은 두려운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일 뿐이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삶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키케로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겼다.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만 죽음은 단지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일 뿐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여 그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이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라는 생각을 하라. 그것이 진정한 철학이다. 둘째, 죽음은 고통의 끝이며 평화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그 고통을 끝내고 평화로 인도한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소멸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맞이하는 순간이다. 고통과 싸우지 말고 죽음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죽음을 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다.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 대신 평화를 기대하며 준비하라. 넷째, 죽음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키케로는 자신이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죽음이 찾아올 때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죽음의 순간이 달라질 것이다. 다섯째, 노년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평화와 자유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삶의 끝자락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다. 결국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이며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길에 불과하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살 때 우리는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여 당신은 죽음 앞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있을 것이다.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노년은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덕을 쌓고 배움을 지속하며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빛날 수 있길 응원합니다.